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잘 시작하셨죠? 네, 오늘은 미국은 워싱턴 데이로 휴장일입니다. 네, 오늘은 안 하고요. 국내장은 전쟁 여파,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별로 재미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보분들이 이걸 아시면 주식을 그렇게 크게 손해 보실 일이 없고 또 저가 매수도 가능하신 추세선으로 이 변곡점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경기 지표를 보고 우리가 향후 추세 방향을 예측하는 거 요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우선 미국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여러분 구글 같은 뭐 이렇게 검색 사이트에 이렇게 치세요.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치시면 이런 이제 웹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피델리티 인스티튜셔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글 같은 크롬이죠.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한글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한글 번역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글로벌 상황, 미국, 캐나다에서 각 나라별로 사이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TQQQ 같은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고 치면 사실 하락장에 들어가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나쁠 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로 표시가 됐는데 자, US는 어떻죠? US는 여기죠. 그러면 최정점에서 요게 회복, 그 다음에 확장, 축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요 회복과 확장을 지나서 축소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요때 투자하는 거예요, 요때. 사실 꽃길은 아니겠죠. 꽃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럴 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언제 들어가셨어야 되냐? 여기에 들어가야죠. 이런 때 들어가서 이 구간을 다 먹는 게 현명합니다. 그러면 여기 한국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정점 아직 요만큼 남았죠? 그럼 국내랑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경기랑 주가가 완전하게 똑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경기를 무시하고 우리가 주식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이나 있습니다. 차이나는 지금 축소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때가 바닥일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차이나를 이때 들어가서 이때까지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사이클을 미리 봤으면 무리하게 투자를 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은 지금 축소 국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언제쯤 사면 좋겠어요? 요 바닥을 지나서 다시 리커버리로 올라가는 요 시점쯤에 사시면, 아니면 요 안에 주수셔도 되겠죠. 요 안에 집중 매수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미국만 따로 보겠습니다. 미국 누르시면 되세요. 자, 미국은 2021년도 2분기죠. 1, 2분기는 이제 회복 구간이었어요. 회복 구간. 그러니까 이때 사신 거죠. 그리고 Q3 3분기는 이제 정점을 가서 4분기에 지금 꺾였습니다. 꺾여서 이렇게 축소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항상 이걸 좀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느냐, 그럼 이런 때는 조금 적게 사시고요. 우리가 TQQQ 살 때도 이때 들어갔을 때 많이 사면 되잖아요. 제가 항상 지금은 좀 조심하시고 천천히 사세요라는 게 사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고서 투자하다가는 많은 수업료를 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추세선을 반드시 긋을 줄 아셔야 돼요. 추세선이란 건 이 봉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세선을 긋는데요. 그냥 막 긋는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맞으니까 이렇게 거야지 이렇게 긋는 게 아니고요.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 자, 추세라는 게 뭐죠? 추세라는 게 상승 추세,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럼 이 구간에서는 지금 상승 추세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상승이란 건
저점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저점이니까 이렇게 이으면 되나요? 자, 그러면 언제 꺾이는지 잘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건 저점이 올라가는 게 상승이다. 그리고 뭐도 올라가야겠어요? 그 추세라는 게 한 번 타서 꾸준히 갈 거면 상승에서는 고점도 뚫어내야 돼요. 뚫어낸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자, 단순 추세선은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저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이탈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이 일어날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하락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전체 차트를 보고 설명드려서 그런데 이따가는 부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탈을 했는데 이게 확 이렇게 내려갈지 조금 내려갈지 이걸 알 수 없잖아요.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이 하락 이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연결이라고 했죠. 저점 연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선 추세선을 여기가 저점,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한번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다시 반등할 때 요 고점을 깨야 됩니다. 근데 깼나요? 못 깼죠. 못 깨고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일단 추세가 깨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추세는 깨졌는데 뭐냐? 힘이 약해진 거죠. 만약에 얘가 추세가 안 깨졌으면 여기서 요 고점 있죠?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추세가 안 깨졌으면요. 상승폭이 훨씬 크겠죠. 지금은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데 얘를 뚫고 올라갔으면, 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승폭이 훨씬 좋고 힘이 훨씬 좋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1차 추세는 깨졌다. 그러면 다음 저점은 어디가 되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은 우선 추세는 일부분 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추세가 시작되는데 다음 추세는 여기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힘이 좀 약해져요. 그럼 각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훨씬 셌고 그 다음 추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각도가 낮은 거죠. 주식에서 각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저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상승을 쭉 하다가 고점을 만들고 다시 떨어졌죠. 그럼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여길 잘 보시라고요. 여기 고점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못 뚫었죠. 네, 그러면 여기도 결국은 추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저점과 이전 저점을 연결하면 길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연결하면 이렇게 추세가 저점끼리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를 뚫으면 여기가 뚫렸죠. 아래로. 힘이 더 약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분위기 안 좋으면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좀 세죠. 그래서 두 번째 추세가 무너졌고 다음 그럼 여기가 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점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여기 한번 또 고점을 만들고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왔죠? 근데 여기는 뚫어서 올라갔어요. 그럼 이 추세는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저점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으면 되죠? 이렇게 그으면 되죠.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뭘 보냐? 여기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탈을 해버렸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방금 그었던 이 마지막 추세에 하락이 발생했고 이 위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과거에서부터 쭉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돼서 이전 추세. 여기서 수익 실현하는 게 꽤 높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수익 실현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 저점 연결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 하셔도 돼요. 왜? 여기서 하락했지만 급락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요 시점에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냥 그냥 우상향할 거야,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요 시점 중에서는 조심을 하셨어야 되고, 세 번의 추세선을 통해서 여러분은 마지막 추세선에서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하락한다. 그럼 여기서는 일부분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손해 안 보시겠죠? 네. 상승할 때도, 그러니까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지만, 뒤쪽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국내는 어떻게 되냐? 국내는 피델리티로 보셔도 되는데, 우리나라 통계청이 조금 더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뭘 보시면 좋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치세요. 이렇게 치시면, 쓰시는 검색 브라우저에 치시면 이 나라 지표나 통계청에 이렇게 뜹니다.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 이게 경기종합지수입니다. 그러면 통계청 자료, 이건 이 나라 지표 자료인데, 자, 요 노란 선 보이시죠? 이렇게 요런 노란 선. 이게 뭐냐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해서, 경기는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경기가 좋겠죠. 그러면서 주식도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 선행지표가 꺾였을까요? 2021년 7월부터 꺾였어요. 이전까지는 상승했죠. 그런데 여기서 7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똑같이 추세선을 그어 볼게요. 팬데믹 때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부터 보면 제가 저점 연결을 했죠. 상승 추세선. 상승 추세에서 저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 첫 번째 고점이 생겼는데 이걸 뚫고 올라갔죠. 그럼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 뚫었죠. 그럼 추세가 한번 꺾였다고 보시고, 이때 저점에서 연결하면 여기 떨어질 때가 위험한 구간이 되겠죠. 추세가 꺾일 수 있는 구간. 그럼 이쪽에서 매도를 일부 하시거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의 추세가 끝났네요. 그 다음 저점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여기부터 그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그으면 고점을 통과했고요. 다시 하락했는데 여기서 고점을 다시 뚫긴 뚫었어요. 계속 이렇게 평행하게 가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점이 갔고, 그럼 어디서 뚫렸죠? 그냥 이렇게 거보시면 되겠죠. 왜? 고점을 높이긴 높였으니까. 이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점을 깨고 다시 올라온 여기 저점과 연결을 그냥 시키시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 그럼 여기서 깨지는 때 여러분이 두 번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추세를 깨는 순간 그냥 이렇게 쭉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몇 월일까요? 여기 보시면 6월이에요, 6월.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요거 2021년도 6월 21일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방금 선행지수 몇 월부터 꺾였다고요? 6월부터 꺾였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HTS 말고 저희 S시그널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TQQQ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TQQQ로 보시면, 자, 하락 시에는 뭐가 중요하냐? 고점이 중요합니다. 고점. 그래서 우선 팬데믹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면 우리가 현실감이 없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여기서 하락합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란 얘기는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떨어지는 추세. 우선 여기 상승부터 한번 그어 볼까요? 여기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긴 상승, 다시 고점을 뚫었죠. 고점을 뚫어서 이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여기 와서 또 뚫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추세가 쭉 타고 간 겁니다. 별거 없어요. 계속 상승 추세였어요. 그럼 여기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 뚫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아, 여기서 추세가 깨졌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락,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순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하락에서 중요한 건 이번엔 고점입니다. 고점. 자, 여기가 고점이죠. 예, 이전 고점은 여기, 이 고점이 여기. 상승이려면 고점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락이기 때문에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고점을 연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저점이, 자, 하락 추세가 되려면 저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낮아져야지 하락 추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연결하시는데 이렇게 그어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점이 여기 있죠? 이전 저점, 그 다음에 현재 저점이 여기죠. 근데 더 떨어졌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하락 추세가 안 깨진 거예요. 이건 계속 하락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긋는 거죠. 이렇게 쫙 고점 고점 연결하면 이 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시 반등을 했어요. 자, 이게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음봉 쭉쭉 치면서 내려오면 이 하락 추세는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긴장을 하고 한 주 한 주를 봐야겠죠. 자, 옆으로 하나 가보고 그러면 이런 하락 추세에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더 낮아져야 돼요. 아니, 저점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하락 추세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기가 저점인데 올라갔죠. 네,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또 선을 여기 고점에서 쭉 연결했으니까, 자, 여기 고점까지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했으면 여기서 우선 깼기 때문에 아,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또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 선을 그어 놓고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 선을 이렇게 딱 그어 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아, 옆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우선 그렇게만 좀 볼게요. 자, 이제 아까 그 선 그어놨던 데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아, 상승 추세로 반등하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하셔서 이때부터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물론 싸지만 추세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고, 이 추세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 어느 정도 반등하면 내가 이제 좀 안전하게 매수해도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TQQQ도 최근에 앞으로 보면, 앞으로 오겠습니다. 최근 걸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추세선을 그어볼게요.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전 고점은 여기인데 우선은 여기는 추세가, 이 하락 추세가 이 연결이 되는 거죠. 저점이 더 낮아졌죠. 여기서 저점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자, 요 고점에서 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이 봉을 침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봉을 침범 안 해서 가장 그을 수 있는 높은 봉을 그으시고, 그럼 여기쯤 되겠죠. 그래야 각도가 잘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계속 하락을 하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그어 놓고 이쪽에 올라가는 요 선이, 이 봉이 나오면 우선은 추세를 한번 깰 수 있겠다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딱 어떻게 걸렸냐, 저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락 추세에는 동일합니다. 이게 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하락 추세가 연결이 된 거고요. 만약 이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이제 반등도 가능한 하락 추세가 깨지고 횡보로 갔다가 상승 추세로 가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무조건 사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S 시그널과 추세선을 좀 배우셔서 확인하시면서 들어가는 게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 알려드렸고요. 두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을 연결한다. 그리고 고점을 깨고 올라가면 추세가 그대로인 거고요. 못 깨고 떨어지면 추세가 깨지니까 새로 그으시면 되고, 하락 추세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점이 계속 내려가면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 거고, 여기 갔다가 저점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락 추세가 깨지고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선 고점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자산 많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